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이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번에 오신 분이죠? 네. 오늘은 조금, 최고의 분이시구나. 저희 그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그 희망 경매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광주에는 오늘이 2번째거든요. 첫 번째도 오셨던 분이 계신가요, 혹시? 첫 번째도 오셨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경매 토크쇼를 처음 시작할 때라서, 조금 프로그램 부분이 좀 약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부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사에서 있는 이제 소금쟁이도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조금 나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이런 어떤 모임들은 사실은 2개월에 한 번씩은 꼭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도 좀 챙겨 오시고, 이렇게 계속 참여형으로 이렇게 해 가시면, 굉장히 적어도 이제까지 광주에서 봤던 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경매를 수준 높게 배우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오늘은 굉장히 저희 협회 입장에서도 뜻깊은 날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이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광주 호남본부가 생긴 지 1년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여러 지사장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강의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시면서 1주년을 축하합니다.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자, 좀 전에 우리 어딨지? 우리 프로그램이 보면은 제가 이제 오프닝하고 축사를 하고 저의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퀴즈 한 다음에 이제 부산하고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요. 어디 있어? 어디죠? 우리 이제 원주지사장. 네, 여기. 원주지사장 강의도 이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이라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긴 거는 아니고요. 10분에서 15분 상간의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경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 남부대 교육 받는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처음 봤는데요. 이게 진짜 마음 먹고 하려고 시작한 건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예.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제 뭔가 앞날 생각할 때가 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네. 뼈가 구멍이 아무 생각해봐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것저것 이제 보다가 전부터 경매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디서 도움 받을 데가 없었는데 팟캐스트 보고 주위 보다가 여기 도움 받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네. 연세가? 44입니다. 44. 네. 나보다 어리네. 그 다음에 또 경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공부하셨어요? 최고의 수업 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러면은 뭐 만족도는 좀 있으세요? 아직은 낙찰 받은 게 없어가지고 느낌으로는 모르겠는데 꼭 하나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는 말들이 굉장히 주류로 옵니다.
근데 경매를 한 건 낙찰받는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지금부터 20일 사이에 있는 물건 하나를 낙찰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만 하실 때는 낙찰하는 것 자체가 신비스럽고 뭔가 저것만 넘으면은 엄청 큰 걸 얻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시 공부로 예를 들면 공부를 막 해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인생이 엄청 펼칠 것처럼 어떤 유토피아가 있을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대놓고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팔이 날리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 활동을 하다가 멱살이 잡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를 넘었다고 싶을 때 또 이런 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뜻을 펼칠 때 낙찰을 안 붙은 입장에서 붙기만 하면 아니면 연습 실전에 붙으면 어떨까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 그 뒤에도 산이 천지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실 생각을 하면은 요 앞에 동산이 뭐 큰 부담으로는 안 다가서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뒷분은요? 경매 뭐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네, 지금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공부 시작한 지 3년 됐고. 한 3년 됐고요. 지금은 그냥 예. 지금 조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관심 있는 건 3년 전부터 하신 거구나. 그럼 그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냥 책 보고 뭐 동영상 가고 어떤 책? 권리 분석책? 뭐 여러 가지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혹시 제 방송을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권리 분석과 관련해서 우리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 분량을 보시면 46쪽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페이지가 그러죠. 아마 그 최고의 수업 교재가 46쪽인가 뭐 그 뒤에 뭐 부록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46쪽이면은 페이지로는 23페이지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면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을 공부하셨다 그러면은 누가 들으면 무슨 해외 유학을 준비했거나 무슨 뭐 고시 준비한 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이따가 2부 순서에서 그 호남 본부장이 하는 강의 중에 여기 어떤 형이 있죠? 이 오직 교육 형님에 속하면 안 돼. 예? 이 네 가지 업계에 이제 네 가지 형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에만 치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매는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경매는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요리는 먹으려고 배우는 거지. 그죠? 그 목적을 상실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도 공부하신 거고 옆에 분은 나 와이프 따라왔어요. 예, 공부는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자꾸 눈을 안 마주치려고 옆으로 이렇게 말 시킬까봐.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공부도 안 하신 거예요? 책은 한번 읽어봤는데 어떤 책? 경매에 관한. 우리 책 아니지?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따 그 큐브나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좀 사야지. 그런 걸 보셔야 돼. 일단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초장에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길을 잘못 들이면은 막 헤매요. 산도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책은 한 3권 읽어본 것 같은데. 또 공부는 공부 따로 안 하셨고, 네. 여기는 저는 팟캐스트 네. 지금 이제 호남 본부장님이 등록하려고 지금. 오늘 등록하실 거예요? 아니요. PT 준비 중이죠. 준비? 뭐 그런 것도 준비해. 공부하는 것도 준비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세수할 때 준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여기 뒤에 분. 저는 한 3년 전에 뭐 연봉만큼 벌 수 있다 서점에서 확 들어와서 사다가 한 번 읽고 그런 책이 있어요? 연봉만큼 본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놓고 이번에 남부대 지금 6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책을 보고 네. 그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이유는? 연봉만큼 본다는데 왜 빨리 시작하지 그랬었어? 그렇잖아. 돈 번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 더 건데. 열심히 했어야 돼요. 말하자면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줌마들 보는데 애도 이게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게 진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느낌은 와요? 네.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시작했어도 되고 자기가 살던 집이 이렇게 안고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 초보들이 할 수 있게 저는 그 편한 책을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가능하겠구나 싶었다. 집에서 반대는? 남편하고 이야기 안 했죠. 아직 안 했지? 자, 이게 문제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아마 초반에 그거가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하실 때 나는 감동이 있고 내가 잘할 것 같고 해도 결국은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가장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 회방을 놔버리면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저도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명도도 하게 되실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명도를 하게 될 때 다툼이 있는 주제가 있고 다툼이 약한 주제가 있고 강한 주제가 있겠죠. 자, 그럼 어느 주제를부터 논쟁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될까요? 응? 땡! 강한 거부터 하는 거예요. 약한 거와 다 맞춰줘도 분쟁이 강하게 형성되는 게 중후반 때 등장하면 기존에 했던 그것도 협상이 다 한 번에 공중에 날아간단 말이죠. 그쵸? 그거는 뭐냐면 분쟁이 강할 것처럼 생긴 거가 뭘까요? 명도할 때? 가장 대두되는 거. 돈. 네. 그러니까 돈 문제가 가장 분쟁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매를 처음 하는 사람이거나 컨설턴트들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돈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를 꺼립니다. 그러니까 저 명도 대상자도 돈 달라고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돈 줘라라고 말하기가 살짝 좀 꺼림직하죠. 그래서 그 사람도 말을 안 해. 나도 말을 안 해. 그런 다음에 서로 뜻이 의기투합해서 명도 금방 끝날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고가 올라오죠. 야, 어떻게 됐냐? 예, 금방 언제까지 다.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왜 안 했어?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던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처럼 선비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성질을 내죠. 돈 문제가 핵심이고 그게 분쟁 지역인데 그거를 유보시켜 놨으니까 네가 실컷 시간 빼고 나중에 가서 싸움질한다. 그러면은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시간적 손해를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죠. 자기가 시간적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돈 문제를 가지고. 왜? 나가라고는 이제 내가 촉박하게 서두르게 되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게 되죠. 말이라도 한마디가. 낯이라도 한 번 더 불키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껴놨다가 돈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한데 성질까지 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하수들은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의 결정은 집안 내에서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 내가 너무 경매가 재밌어요. 물 좀 주세요. 침이 자꾸 마른다. 경매가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런 경매를 왜 여지껏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경매 용어는 들으면 바로 그냥 전생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 같아요. 다 한 다음에 투자하려고 하면 남편이 반대한다? 진짜로? 어떨 것 같으세요, 남편이? 솔직히 얘기, 솔직히. 그냥 책을 깔아놓고 이제 요새도 그렇고 이제 그때도 애들 야나 경매 공부한다. 오늘도 금남대 공부하러 간다. 그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데 남편한테 뭐라 그랬어?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랬지? 경매 간다고 안 했어요? 안 했지? 네, 그럴 줄 알았어. 공부는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 절대로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매는 돈이 벌리는 정말 빨리 벌리는 창구가 경매거든요. 근데 경매만큼 빨리 벌리는 것도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자기가 무능해서 못하죠. 그죠? 예를 들면 스포츠카 페라리가 있어도 페라리 못 모는 사람한테는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기아 변속 못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번다는데 누가 싫어하냐 그러지만 돈을 그럴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다 부자여야죠. 그죠? 근데 거의 다 싫어합니다. 이제 다가올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러면 미리 지금부터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집에서 아침마다 아침밥 하시잖아요. 그럼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몇 시예요? 7시. 7시? 일어나기 10분 전부터 팟캐스트를 틀어놔. 크게 틀어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듣게, 이렇게 스며들게. 그게 나중에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옆에 분. 저 공부 안 했고요. 공부 안 했어요? 읽었어요. 책만 어떤 책? 경매에 관한 책. 용어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고. 자, 여기는 영어 공부하셨죠? 그 책에 한 권에 나온 거는 예, 했죠. 자, 그럼 남부대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따 퀴즈 대항전을 할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용어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주년이다 보니까, 저도 준비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죠? 베스킨라빈스? 거기에 아이스크림을, 어떤 경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저가 이제 수여를 할 거고요. 퀴즈를 내실 때는 호남 본부장이 또 뭔가를 준비했고, 우리 그 부산지사장이나 그 원주도 뭔가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뭔가를 챙겨서 갈 수가 있다. 예. 즐거우시죠? 네. 예. 그럼 박수 한번 더 치고. 예. 자, 일단은 돈 버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예,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즐겁게.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가 오프닝이었어. 지금까지가. 경매형 인간. 예, 요런 걸 이제 제가 주제로 이제 삼았어요. 요즘에 저희 협회에서 미는 게 경매형 인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될까를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형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무슨 형 인간 그러면 등장하는 게 아침형? 아침에밖에 몰라요. 저녁형 있잖아요. 저녁형. 아침형, 저녁형이 있어요. 그럼 아침형은 어떤 사람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아침에 일어나는 일찍 움직이는 사람. 그럼 저녁형은? 그 올빼미죠. 그렇죠. 올빼미.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한 새벽 서너 시까지 일하고 자고 낮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아까 내려오면서 검색을 했어요. 했더니 저녁형 인간이 창의력이 좋대요. 창의력이. 그래서 모차르트가 저녁형 인간이었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어떤 영감을 얻으면서 창조를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침형 인간은 되게 이제 부지런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아침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침형, 저녁형 그러면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니까 아침형 인간,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으시죠? 힘들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어. 체력이 약하면 못 일어나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에게 좋은 음식은 단백질이 많은 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식습관을 조절하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내가 힘들잖아요.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 거고 부지런하다라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들을 탁탁 던지는 거 보니까 남부대에서 잘 가르치나 보다. 마인드 컨트롤. 바로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형하고 저녁형 이런 거 할 때 이게 보시면 아침형에도 먹는 거 챙겨라고 나오죠. 생각을 세뇌죠. 자기 컨트롤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매형 인간에는 자기 컨트롤이 안 들어갈까요? 어떨까요?
단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컨트롤하라 그러는데 경매는 돈 버는 공부인데 자기 컨트롤이 없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경매형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경매형 인간인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이제 처음 만들었으니까. 자, 어떤 게 경매형 인간일까요? 성함이? 김현석이라고. 김현석 씨. 네. 예. 어떤 게 경매형 인간일까요? 자기 생각에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나중에 나중에 수익을 창출할 건지 잘 분석을 하는 사람. 분석 잘하는 사람. 네. 경매형 인간이다. 아, 그 다음. 우리 성함이? 은태곤입니다. 태곤 씨.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경매형이라는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꾸준한 거고 여긴 분석. 그죠? 그럼 한번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안 벌까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면 돈을 번다. 이게 필수적으로 성립하는 것인지 완벽하게 어떨까요? 어떨까요? 돈 번다. 자, 어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매번 얘기하지만 뭐 말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생각이 좀 커야 분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구 분석 잘한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야. 공을 잘 차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분석은 그러니까 해설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구 11명 선수 중에 분석을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는 거죠. 경기 대세라든지 패스를 누구한테 해야지 잘한다는 걸 알아. 근데 공을 차면 나는 요 놈한테 보내고 싶은데 요 놈한테 가는 거야. 발이 비틀어져가지고. 그건 기술의 문제인 거죠. 내가 딱딱 대세는 빨리빨리 읽어. 그래서 경기를 뛰면서 쟤한테 패스하고 얘한테 패스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래 패스한다고 딱 찼더니 공은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랑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분석과 경매를 잘하는 거는 좀 다른 성격이다. 물론 필수 요건이긴 하지만 100% 맞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꾸준히 가야 된다는 게 경매형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자, 우리 최고의 과정. 최고의 과정은 벌써 대답이 최고가 나와야지. 예. 경매형 인간이요? 네. 어떤 거를 보고 경매형 인간이라고 하는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돈으로 보고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봐야 된다. 네. 약간 괜찮네요. 그죠? 자, 성함이? 승아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9. 예. 어떤 게 경매형 인간일까요?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부대에서 듣다 보니까 그 하다 보면 가다가 이제 너무 산이 많 좌절할 길이 있다 이거죠. 프로야구로 보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 이종범 선수. 그죠? 그러면 중간에 홈런 잘 치고 뭐 하다가 반짝하고 몇 년 하다 사라져 버리는 걸 보고 우리가 존경받는 프로야구 선수라고 안 하죠. 예, 그죠? 계속 야구를 할 때 홈런도 잘 치고 안타도 치고 도루도 하면서 그거를 언제까지? 꾸준히 해서 거의 말년까지 해서 은퇴했죠.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수명이 되게 짧죠?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수명이 길려면 뭘 하라고 필수라고 그러죠? 자기 관리라고. 남부대. 자기 관리가 핵심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사람은 음식도 조절하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경매로 롱런하면서 잘 뛰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경매형 인간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매형 인간이니까 분명히 경매는 부동산이고 경매는 돈이고 그러면 경매형 인간 그럼 분명히 돈도 잘 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다루는 게 부동산이네. 축구 선수 같으면 공을 다루는데 이거는 경매를 다루네요. 그죠?
그래서 경매를 다루기 때문에 경매를 잘 다뤄야 되겠네요. 그죠? 잘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경매의 대상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을 잘 다루면 되겠네요. 공 같은 경우는 대충 세게 차면 튀어오르죠. 우리가 족구할 때도 족구할 때 우리 편한테 패스한다고 발로 찼는데 공격하는 것처럼 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야, 받아! 딱 했는데 막 이렇게 정면으로 얼굴에 날려버린다든가 뭐 헤딩한다고 줬는데 나이키를 넘겨버린다든가 뭐 그런 친구도 꼭 있죠. 그거는 공의 속성을 몰라서죠. 그래서 일정하게 바운드를 주면 어떻게 내가 내 동료한테 발차기 좋게끔 가는가, 요게 공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의 탄성을. 그래서 발을 어떨 때는 발바닥으로 차고 어떨 때는 넓적한 데로 차고 요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부동산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경매형 인간이겠네요. 그죠?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된장처럼 오래 묵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 전 세계에서 술은 오래 묵을수록 비싸죠. 그죠? 네. 오래 묵을수록 비싼 거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무슨 차 1970년형. 그럼 한국은 차를 몇 년형 차가 비싼 차가 없죠. 근데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몇 년형 그러고 막, 야, 이거 50년 된 차야. 그럼 되게 자기들끼리 인정해줘. 그런 게 있죠. 골동품 같은 문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그 시간이 오래되는 걸 되게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급진적으로 개발도상국 형태로 가면 조금 오래되는 것보단 던져버리고 새 것 정도 찾는, 또 한국인의 빨리빨리의 속성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빨리빨리 이거. 그것 때문에 이 귀한 거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아까처럼 차면은 똥볼 되는 거야, 막. 근데 부동산은 원래부터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오래 보는, 된장처럼 오래 쳐다보는 어떤 품성과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잘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래 두고 본다라고 하니까 오래 두고 볼 때 변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친구한테 돈 뜯긴 적 있어요, 없어요? 2명 정도 있네. 2명 정도. 얼마?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해요, 안 해요?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돈이 걸리게 되면 친구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네. 그럼 그 친구랑은 몇 년을 사귀셨어요? 길게 사귄 사람도 있고.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보세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새기시는 거야, 지금부터. 생전에 나 경매나 부동산 지금부터다 그러면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간 거죠. 그죠? 아니, 저는 경매를 한 3년 했는데요. 그러면 3년 된 것만큼 교분이 쌓인 거죠. 그런데 6개월에 한 번 정도 했는데요. 그럼 6개월에 한 번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본 사이인 거죠. 그죠? 부동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친구 관계가 되고 부동산을 잘하려면 되게 자주 친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의 유행이 되는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총리가 성완종 씨한테 1년에 200 몇 회인가 전화했다며. 그죠? 여러분들 여기 가장 친한 아파트 아줌마 있지? 에? 없어? 질문을 피하는데. 자, 유민 씨는 친구 있지? 네. 네. 그러면은 가장 친한 친구가 1년에 몇 번 통화하세요? 1년에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요. 그러면 1년에 50번 안 되네. 48번이니까. 그게 48번이잖아. 거의 50번이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1년에 그렇게 자주 만나도 50번, 100번인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들고 새기는 기간이 보면 몇 년도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를 모르지. 친구를 사귀어보고 술도 마셔봐야 그 친구의 속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 사귀어봤으니까 부동산을 모르는 거예요. 책에서 본다고 부동산의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성을 여러분들이 알려면 많이 접하고 또 어때요? 접하기만 하면 돼요? 관심도 가져줘야 돼요. 그렇죠? 동창회 자주 본다고 해서 걔랑 친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주 친해지고 많이 알려면 자꾸 관심도 줘야 되고
때로는 뭣도 줘야 돼요? 선물도 줘야 돼. 선물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네, 선물도 줘야 돼. 그렇게 관심을 가져놓고서 친구가 약속도 깨고 돈도 안 갚으면 그때 느끼는 감정을 세자로 배신감. 그죠? 근데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선물 준 적도 없고 싸구려 그 커피 300원짜리도 뽑아준 적도 없으면서 배신감 느끼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쳤냐라고 그러잖아요. 좀 미쳤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친구 한 적도 없고 오래 사귀지도 않고 선물도 준 적도 없고 전화도 한 통화 안 하다가 기껏 한번 딱 만나놓고 부동산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배신감 느끼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경매형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 축구 선수가 공을 잘 갖고 놀고 공의 속성, 우리가 탁구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당구공 얘기 들으면 좋죠. 3쿠션 친다고 어디를 갖다 치니까 톡톡톡 해서 굴러서 여기까지 와. 그거는 공의 속성하고 각을 아는 거죠. 그죠? 족구도 공의 속성하고 각을 알아야 잘 다루고. 그럼 경매형 인간도 부동산의 속성을 잘 알아야 잘 갖고 논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속성을 잘 알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친한 친구 새기듯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한두 명의 친한 친구 새기듯이 자꾸 전화해주고 자꾸 물어보고 선물해주고 관심을 갖는 행위가 지금부터 돼야지 경매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고 친구가 이렇게 딱 하는데 친구를 사귀다 보면 그 친구가 항상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줘요. 가끔 욕도 해요. 욕도 하지. 쌈도 하고 욕도 하고 서운하다고도 하고 가끔 야 약속 장소에 만났는데 왜 나는 맨날 5분 전에 오는데 니는 맨날 30분씩 기다리게 하냐. 집도 요 앞이면서 이런데. 그러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늘 좋기만 한 게 친구가 아니죠. 좋다가 나쁘다 하듯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좋다가 나쁘다 하는 것이죠. 좋을 때 탁 들러붙고 나쁠 때 탁 등 돌리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죠. 또는 왕따를 시킨다. 그러고 저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 진득하게 좀 새겨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한 번 한다고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조금 친해지면 바로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하네. 이게 우여곡절이 있으면서도 끈끈하게 가야 된장처럼 오래 가면서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나를 배신을 해도 또는 나를 약간 삐치게 하고 시간을 약속을 어겨도 어떻게 해야 된다? 친하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게 경매형 인간이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럼 경매형 인간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좀 전에 말했잖아요. 친구를 하나 사귀려면은 그 친구를 딱 채점을 해가지고 얘 약속 2회 2반 이렇게. 한 달에 3회 2반이면 절교인데 절묘하게 한 달에 2번씩만 2반을 하는 거야. 그 돈 빌려달라 했는데 안 빌려줘. 뭐 이런 걸 계산해서 하면 우리가 친구가 안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지 딱 보고 나한테 좋은 거 주면은 좋아라 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등 돌려버리면 그러면 친구가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경매형 인간이 안 된다니까요. 자, 대충 이제 설명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아까 또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은 3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거는 이제 차치하고 첫 번째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더라. 이게. 에로스가 뭐죠? 야한 생각했지. 에로스가 뭐죠? 에로스. 에로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걸 에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따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반대가 뭐가 있죠? 아가페. 아가미 아닙니다. 아가페는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왜 무조건인가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성경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까 보니까.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 예. 이게 일단 아급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그게 아가페가 됐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마가 자식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형 인간이 되려면은 에로스적보다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나한테 좋게 오면은 좋아라고, 뭐하면 뭐라고, 슬쩍슬쩍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되게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피곤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한테 그 피곤한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득하게 끌고 갈 만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일단은 내가 경매라는 게 좋다라고 그 분별은 먼저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분별을 해서 경매를 택일하시면 그쪽에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된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사랑, 경매에 대한 사랑. 될 수 있으면 단점보다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 하듯이. 예,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랑요? 예, 외우십시오. 경매형 인간과 아가페적인 사랑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경매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해 볼까? 요거는 이제 귀로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리기 좋은 언어다. 그래서 훈련법을 제가 오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해볼까요, 말까요? 해야죠. 자, 정수 씨. 자, 1초 재세요, 초. 초를 재세요. 스탑워치로. 안 재도 되겠다. 저 초바늘이 있으니까. 제가 1분을 딱 할 거예요. 눈을 다 감으시고. 1분 동안, 여러분들이 근데 되게 답변도 진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고 땡할 때까지 1분 동안 경매만 생각해야 돼. 속으로 또 경매라고 한글로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집을 하나 떠올리면서 경매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경매 고수가 돼서 입찰장에 들어간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이미지는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또는 뭐 그걸 뜯어 말리는 남편의 화난 모습을 연상해도 돼. 그러나 어찌됐든 경매만 생각하는 거를 1분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어떠세요? 1분. 길죠? 엄청 길잖아, 이게. 엄청 길어. 그죠? 엄청 긴 게 1분이라는 걸 느끼셨어요? 무슨 생각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경매 쭉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하고 뭐 월세도 부분적으로 좀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물건을 좀 생각을 하고 그거를 1분 동안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 과정. 경매 아닌 생각이 떠오르진 않던가요? 잠깐 어떤 생각이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하여간 경매만 네. 생각하는 게 끊긴 거죠? 네네. 그 잠깐이 혹시 30초 아니야? 예, 아주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네, 오케이. 분석해놓은 물건을 뭐 입찰가를 얼마 쓸 것인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거 생각만 온전하게 1분 하신 거예요? 네. 온전히 진짜로. 그러면은 그 낙찰하는 법은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본부장한테 꼭 물어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낙찰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힘든 게 허공에 어디에 돌을 던져야 되고 어디에 말뚝을 박아야 될지 허망하고 광활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점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비 점쟁이들이야. 그런데 실제로 수익률 분석법을 딱 알면은 어느 자리가 딱 보입니다. 딱 보여, 그냥. 정확하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똑같아요, 누구나. 무술 처음 배울 때는 도대체 어디를 때려야 쟤가 빨리 죽을까 그러는데, 고수가 되면은 그 자리밖에 안 보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생각하셨어요? 경매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를 막고 있고 앞으로 어디 뭐가 상가도 필요하고 그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경매를 한번 구해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서울 쪽에도 글쎄 빌라 몇 개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예. 잠깐도 아니고? 잠깐 다른 생각 잠깐 딴 거 아까 돈 떼어먹은 친구 생각났지? 아니요, 그거 생각 안 나고 돈이 생각나서 돈이요. 일단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돈에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출 문제도 있고 현재 가진 돈을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춰보는 거죠. 돈을 내 속에서요. 마음속으로. 예. 중요한 게 확실히 내가 꼭 이것을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내가 부족하니까 교육도 더 받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 뒤에 분. 저요? 솔직하게 저는 전체적으로 예. 경매로 집중되고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소형 아파트를 이제 계속 이렇게 금매 또는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월세를 주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경매가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생각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 옆에 와이프분은? 괜히 따라왔나 봐. 나 너무 힘들어. 그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봐! 경매만 하라고 있잖아. 경매만 생각하라고. 경매만 생각하라고 오다를 줬잖아, 1분. 그 옆에 어르신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1분 동안? 경매가 대중화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힘들어 취약 부분을 나만의 독특한 거를 개발할 것인가? 그럼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예. 얼마나 하셨어요? 공부. 평생 교육을 백한 조금.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예. 투자 사례는 있어요? 큰 건 안 째까라. 그러니까 성공은 해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낙찰가를 얼마나 써야 되지? 그게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이 경매를 안다라면 경매에서 생긴 일을 답을 해줘야지. 의사라면서 갔더니 내가 기침하는데 어쩐데 그랬더니, 이건 학계에 보고가 안 된 거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거는 이래서 저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내려줘야 의사지. 그죠? 그런 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1분 길다. 길죠? 정말 길어요. 이게. 기다리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길지? 30초 할 걸 그랬나? 난 눈 피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1분 동안 무슨 생각했어요? 돈 안 갚고 친구 진짜? 진짜 그 생각했어요? 자, 어떠세요? 주로 보니까 이쪽이 영재반이고 이쪽이 좀 약간 저거 아닌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1분은 첫째 길죠. 그 다음에 1분 동안이라도 우리가 경매형 인간으로 경매만 생각해보자 했는데 안 됐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랜 친구 새기듯이 부동산이 나의 온 마음이 되고 내가 맨날 전화할 정도로 잦은 교류가 있어야 걔를 알게 된다. 근데 우리가 경매를 앉은 자세에서 1분을 테스트했는데도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밖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이 경험을 가지고 내가 5분 동안 경매만 생각해야지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자기의 집중력을 높여나가는 연습을 응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매를 잘하게 됩니다.
네, 이건 비결이에요. 빨리 적으세요. 비결. 비결. 진짜예요. 이 훈련법은 제가 늘 하던 법이죠. 그럼 제가 이걸 법이라고 따로 떼서 연습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생활이 경매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들인데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광주 여기 외곽 오니까 뭐 그냥 차가 그냥 놀러 갈 차가 가득가득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정성은 좋은데 이 정성이 돈이라는 거랑 결실이 딱 연결이 되려면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리가 아까 말한 그런 트레이닝법이에요. 일부러 1분, 2분을 늘려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단어나 외우고 이거 절대 안 돼요. 의사가 의료 용어 몰라서 그 수술, 의료 용어 안다고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술은 배를 많이 째본 놈이 하는 것이고 용어 몰라도 다 알지 뭐. 깜빡깜빡해도 그죠? 이렇게 째서 이렇게 효과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경매형 인간 강의의 끝이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낱말 퀴즈를 준비했는데 재미 굉장히 있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은 이쪽에서 남부대 출신이 어디시죠? 또. 그 다음에 여기 최고의 과정, 요 두 분, 한조. 최고의 과정하고 이렇게 두 분, 한조. 자,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남부대. 아까보다 많아지 적어진 것 같은데. 경매형 인간이 이렇게 되려면은 경매의 90%는 말로 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은 소심해서는 절대 못하게 되죠. 내가 막 드러내는 형이 돼야 말을 잘하게 됩니다. 여기 성함이? 아니 여기. 성선미입니다. 성선미 씨. 뒤에 분은? 예. 전영옥입니다. 전용옥 씨. 전용옥 씨는 주윤발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듣죠? 나는 순간 주윤발이 여기 앉아있네. 자, 두 분 나오시죠. 여러분들에게 멋진 퀴즈를 하고 여기에서 이긴 팀한테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이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잘해야 될 텐데. 요령은 두 분은 우선 앉아 계시고 요령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두 분. 응. 자, 이긴 분이 고르세요. 문제의 형이 A형, B형이 있습니다. A형. 자, 앉으시고요. 자, B형이 있습니다. 자, 두 분 중에 누가 경매 용어를 좀 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초보예요. 한 분은 문제를 내야 되고 한 분은 맞춰야 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 제가 잘하겠습니다. 설명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고 계시죠. 여기서 이쪽에 쓰시고. 이쪽에 보시면 안 돼요. 절대 보면 안 돼요. 들고 계시고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고 맞춰야 돼. 자, 그리고 한 장씩 넘기면 됩니다. 문항은 5문항이거든요. 자, 초를 한 문제당 20초씩 해서 정수씨. 우리 본부장님이 재주세요. 자, 그러면은 100초 딱 드린 거니까 맞죠? 100초 드립니다. 시작. 선순위 말고 그 다음 순위에 매수 신고인을 뭐라고 하는지. 선순위 말고 그 다음 순위.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답변도. 시간 초 갑니다. 초. 받을 때 선순위 공부했잖아요. 선순위 뭐뭐 할 때 선순위 말고 다음. 후순위. 그 영어 말고 다른 영어. 남부대 강의가 좀. 수성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숫자 말고 다음 영어로. 이게 선순위. 자동차를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 자동차를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고. 아니 초가잖아. 빨리 해 지금. 패스하든가. 사순위.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건데 그 시점을 놓고 공부할 때 뭐뭐 기준 권리 앞에 진짜. 말소 기준 권리. 주임법을 풀어서 7자로 말하면 주임법을 뭐뭐 임대차 주택임대차. 오케이.
그것도 맞춘 걸로. 시간 생각 잘 지하시. 나한테 땡겨와야 되는 수원인데. 19. 빨리. 애들이 놀 때 싸우면 유치하다고. 이건 땡이야. 땡! 시작했습니다. 네 문제. 재밌으시죠? 세 문제 맞추신 거예요? 유치권 틀렸고. 공비도 잘할 수 있어요. 유치권 하면 애들이 얼마나 아니면 왜 사람이 죄를 지면 어디에 넣어? 그러면 유치장. 그럼 그런 권리 하나 있잖아. 유치권. 말세 기준권에 말하고 소가 뛰어다니고 그래야지. 자, 나오시죠. 두 분 중에 누가 설명하실 거야? 빨리 와. 설명도 중요하지만 맞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긴 팀한테는 아이스크림이 갑니다. 베스킨라빈스.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거. 자, 누가 하실 거예요? 설명. 어떻게 제가 설명하죠? 설명해. 이게 말씀 잘하시니까 대신 잘 맞춰야 돼. 자, 드시죠. 높게 드셔야 돼요. 보시면 안 되고. 저기 경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내서 다시 시작되는 경매. 네, 이쪽으로 보시면서. 다시 시작되는 경매. 책임이. 오. 하얘잖아 좀. 네. 시간 갑니다. 시간.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권리는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집에서 사람이 돌아 살고 있어요. 오케이. 오, 역시 최고의 과정은. 자, 명도를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는 사람 법원 직원. 집행관? 경매를 했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인데 돈이 하나도 안 나와. 무행이야? 경매. 그다음에 저 설명 어떻게 하죠? 경매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 3. 특별 내가 조건. 자, 네 문제를 맞히셨고요. 그래서 이쪽 팀 A팀이죠. A팀이 이기는 걸로 하고 이따 전화번호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은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아이스크림 되는 걸로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틀린 문제가 뭐 있었어요? 요거하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또 유치권. 자,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또 아이스크림을 전송을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는 아무나 됩니다. 아무나. 자, 설명해봐. 땡깡이군요. 네. 성함 밝히시고. 고재현입니다. 네. 건물을 짓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진상을 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유치권이 나가겠죠. 또 다른 설명을 잘하시는 분한테 드립니다. 설명. 네이버. 네. 네이버 뒤져. 박현정이고요. 네. 유치권은 제 생각에는 받아야 할 어떤 비용이라든지 필수적인 권리가 있었을 때 그거를 못 받으니까 점유해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점유해서 점유하는 권리 뭐 이런. 구체성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드리되 여기는 5,000원 가까운 걸로 여기는 3,000원 가까운 걸로 그래서 적어줘요. 네.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상품을 다 적었어. 자, 맞추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선물은 간다는 거. 자, 요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도전. 성함. 송선미입니다. 네. 경매를 배울 때 경매와 공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본비드라는 거기에서 하고 선생님한테 배울 때 경매는 아까 말한 집행관이 자료를 대한민국 공무원이 전부 해주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고 사실 직장에 제가 그거 사이트에 물건 올려봤거든요. 그랬는데 낙찰이 안 돼요.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린 경우가 있었고요. 그건 공매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까는 버벅대셨을까요? 이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게 말씀 잘하시는구만. 나왔어요.
적었죠? 예. 여기는 잘 맞췄으니까 5,000원 가까운 걸로. 예. 자, 요거 도전. 여기 아까 해설 못 하셨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냥 4, 5,000원 버는 거야. 빨리 내일은 물어봐. 빨리 물어보든가. 없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최고위가 하죠. 네. 만약에 낙찰이 돼가지고 입찰금을 미납을 했다던가 그 부분에서 이제 입찰금이 그 다음에 10%를 최저가의 10%를 지급했지만은 이제 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는 이제 20%라는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을 줬습니다. 근데요. 특별 매각 조건이 뭐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각 조건이나 뭐냐면은 이제 고객사 우선 매수권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 일단은 앉으십시오. 정답은 아니지만은 근처 설명은 하신 거예요. 우리 병호 씨. 임차인이 있거나 채권자가 있을 때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 경우는 뭔가 특별하게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판사가 명시하는 제도. 아, 정답. 박수. 자, 병호 씨는 5,000원 가까운 걸로. 우리 최고의 과정 선생님께서는 아까 3,000원 가까운 걸로 2개 얻으신 거예요. 예. 자, 특별 매각 조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매각 조건에는 법정 매각이 있고 특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 매각 조건하고 법정이 있는데 법정은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거죠. 법이 정할 때는 법정 매각 조건. 특별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 정하는 걸 특별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법이 정하면 법정, 판사가 정하면 특별. 요렇게. 매각 조건은 말 그대로 어떤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대 조건으로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야 이건 재경매니까 20% 해. 요거는 어떻게 해. 저떻게 해. 이런 것들이 유형은 되게 다양하지만 사람이 정한 거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이게 법으로 했냐? 사람이 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걸로는 헷갈릴 일이 없으세요. 왜냐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그 경매 그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이 딱 이렇게 밑줄로 그어보다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단순한 거다. 자, 공부도 좀 되셨죠? 네. 예. 저번에 그 뭐죠? 일에 왔을 때 왜 지식은 안 가르쳐 주냐 그래가지고. 재밌죠? 스피드 퀴즈 이거.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순서는 다 끝났고요.